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11월의 배당 매력주, 그 중에서 배당 미드필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미드필더는 이번 달에 선정한 기업으로는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미국의 그 무선 통신이나 방송 타워를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타워들을 임대해주고 그 수익을 얻어서 그것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타워들이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건물이나 이런 데들 타워들을 여기다 보면 중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뭐 4G를 넘어서 5G라든지 그다음 데이터 양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계기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워에 이런 최근에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데이터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필수 요소들이 돼가고 있고 또 인프라나 이런 쪽들이 이제 지금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좀 꽤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미드필더의 선정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배당률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은 1%에서 3% 정도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뭐 공격수와 또 수비수의 역할들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안정적인 배당 1에서 2 정도의 시가 배당률과 함께 이 회사가 성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때만 가능한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공격수도 넣으시고요. 미드필더도 넣고 골키퍼도 넣고 이렇게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필더가 만약에 향후에 성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미드필더는 실질적인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보다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이 훨씬 더 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바로 배당 미드필더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셔서 뭐 은퇴하는 자금을 모은다던가 이럴 때는 상당히 유용한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회사의 장기 배당 정책, 두 번째 그 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만한 이익과 매출을 성장시킬 요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예상 배당금과 수익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에 배당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짜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시는 게 배당 포트폴리오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장기 배당 정책을 좀 보시면요. 배당 수익률이 최고가 2.1%, 최저가 0.6%, 평균이 1.6%. 굉장히 높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배당주지 하지만 이게 배당을 성장하고 있는 이게 미드필더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과 같이 개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의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공격수는 연평균 성장률이 좀 낮은 편이지만 이런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률, 배당금의 성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보면 9년 연속으로 인상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데이터에서 성장을 한 회사, 배당을 되게 올려온 배당 성장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33%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금이 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높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 상승률도 같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이 나오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똑같은데 배당금이 계속 높아졌으면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주가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2% 배당 수익률 가지고 뭘 하지? 이게 아니라 매년 주가 상승률이 복리로 꽤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배당 투자를 통한 수익률, 총 수익률이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드필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은 보면 이제 최저 35%, 이때 뭐 첫 해만, 그러니까 10년 전에만 그렇고 대부분은 다 70%에서 100% 왔다 갔다 합니다. 127%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배당주 투자 매력도 별점을 보시면 5점 만점에 4.5점이니까 얘도 뭐 배당주 투자로서는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가 배당률만으로 배당주 투자 매력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주 매력도 이렇게 보면 왜 시가 배당률로 정렬해서 뭐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배당주 매력도가 높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실질적인 배당 능력과 얼마나 인상해 왔는지 중간에 누락된 건 없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투자 매력도를 선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은 높지는 않지만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는 이 회사도 분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 기업들이 분기입니다만은 얘는 1, 4, 7, 10월이고요. 그래서 10월은 이미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지나갔을 것 같긴 한데요. 내년도 1월 달에 배당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현재 시가 배당률이 최고가 도달하면 미리 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를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배당의 원천이 매출하고 이제 이익,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건데요. 매출과 이익의 최근 10년 동안의 연간 추세를 보면 이게 좀 뭐 막대기가 이게 매출액이고요. 이게 영업이익인데 매출액, 영업순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죠. 그 얘기는 이익도 올라왔지만 뭐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려올 수 있는 바로 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80억 달러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한 28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인데요. 여기는 보면 매출액이 1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1% 성장해서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평균 정도의 성장은 보이는 아주 고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성장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년에도 이러한 배당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CPS는 이제 주당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C는 여기서 캐시플로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8.75달러고 EPS 주당 순이익은 3.79달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하고 주당 순이익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많이 샀다던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타워를 했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은 설비 투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적인 캐시플로우는 약 8.75달러고 그중에 D, 이건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4.5달러를 지급해서 배당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을 만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배당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요. 투자 전략을 세우시려면 예상에 되는 배당금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이 되는 배당 시가 배당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시점이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고 낮아서 매력이 있었는지 포인트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메리칸 타워의 주당 배당금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33%, 약 한 9년간으로 보시면 누적 성장률이 뭐 1100%,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0.35달러에서 4.5달러니까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2020년에 29%, 3%, 24%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조정받는 해도 있지만 누적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누적한 주가 상승률이 349%, 연평균으로는 17%,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도 연평균 33%, 주가가 연평균 17%씩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4, 5년에 한 번씩 자산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배당을 빼고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시가 배당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률도 받는 이런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미드필더에 딱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금은 이제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제 3분기까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4분기 예상치 1.35달러를 넣어보면 한 5.17달러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기준을 했을 때 예상 배당률은 약 1.9%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2.1%고 평균이 1.6%니까 현재가 1.9면 평균하고 최고하고 그 사이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라고 이게 수익률이 높을 때가 주가가 배당 수익률 기준에는 가장 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니까 약 뭐 한 10%? 주가가 한 10% 빠지면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에 도달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들은 언제든지 배당률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면 이제 요 파란색이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뭐 한 1%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여기 요 가장 높았던 베스트 바이라고 써놨던 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사기가 좋은 시점들이겠죠. 요 시점까지가 현재 이미 지난 시점이고요. 지금은 이게 올라와서 현재 1.9% 정도 시가 배당률이 해당이 되는 그런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서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매출들이 늘어날 건지를 체크해 봤는데 이익이 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예상 배당금이 약 20% 정도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평균은 33% 했지만 이 수치는 첫 해에 좀 과도하게 성장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덜어내고 나머지 연평균으로 보면 한 20% 정도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20%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연간 예상 배당금은 6.2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6.2달러고 현재 주가 수준인 269달러를 나눠보면 현재 예상 배당률은 오히려 2.3%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나와서 이쪽 부분들은 저희가 미래 거를 지금 이미 그려드린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1년을 봤을 때는 이미 시가 배당률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그러니까 배당률로 보면 가장 저평가돼 있고 나중에 주가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형태의 포인트들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어떤 배당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에 좀 이렇게 관심 두고 넣어두실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 이걸로 그 미드필더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